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원리 7번째 시간 거래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서는 경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또는 부채 또는 자본,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수익 또는 비용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 거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거래가 아닌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도난을 당했다, 현금을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맞네요. 그 다음, 내가 어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 부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서 내가 이 금액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어떤 자산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자산이 증가하니까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을 주문하였다.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을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발생하나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죠. 왜? 아직 결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문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 어떤 회사하고 만나서 앞으로 계약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였다. 채용한 시점에서는 아직 급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없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했다. 우리 회사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라고 했을 때 담보를 설정한 행위 자체에서는 이 건물에 지금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당장 담보 설정했다고 건물을 뺏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담보 설정한 것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요건 좀 외워둡시다. 주문계약 채용 담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이것들이 기출문제라든지 내신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인데요. 우리가 그 5가지를 배웠죠. 앞에서 재무상태 할 때 재무하는 자산, 부채, 자본과 그 다음 경영성과를 따질 때 수익과 비용을 배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가지고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5가지의 요인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하는데, 차변의 4가지 요소와 대변의 4가지 요소가 결합을 해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차변의 4가지 요소와 대변의 4가지 요소가 결합 관계를 통해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8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변 4개, 대변 4개,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변의 요소와 대변의 요소는 서로 만나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차변 요소 4개와 대변 요소 4개를 좀 외워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 자리 어디라고 했었죠? 차변이라고 했었죠? 자기 자리. 그다음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할 때 비용은 차변이라고 했었고 수익은 대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본인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요소를 외웠고 나머지 요소는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온다면 감소는 반대편에 오게 됩니다.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도 반대편인 차변에 감소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와 있으면 어떠죠? 마음이 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는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다 감소다 라고 하면 8가지 요소를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요소들은 서로 결합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한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을 하나 필요해서 회사 영업 활동을 할, 경영 활동을 할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현금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은 자산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가서 이제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배울 건데 건물은 일단 자산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샀으니까 뭡니까?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현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불하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만나서 거래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 굉장히 회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것이 당연하고 계속 우리가 회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처음에 외울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감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서로 결합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으로 건물을 구입하면 현금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건물이라는 자산은 증가하죠. 자산끼리, 자산, 부채, 자본끼리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교환거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서 교환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손익거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손실 또는 이익이니까 자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죠. 손실이라고 하면 비용을 말하는 거고 이익이라고 하면 수익을 말하는 건데 수익과 비용을 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되고 한쪽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결합관계를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내가 이자 비용을 지불했다 또는 지급했다라고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일단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용이 뭐예요? 발생하게 되죠. 수익 비용 중에 하나랑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랑 서로 결합관계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손익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자산, 부채, 자본끼리의 거래인 교환거래와 또는 수익 비용에 발생하고 자산, 부채, 자본의 거래인 손익거래가 동시에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한 변에 수익 비용의 발생과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입, 빌릴 차자를 써서 돈을 빌렸으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차입금은 내가 빌린 돈, 부채를 말하는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가 갚았다라고 봅시다. 현금으로. 그러면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부채가 감소하죠. 비용은 어디에 발생합니까? 차변에 발생하고 부채의 감소도 역시 차변에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내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변에 수익 비용의 발생과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의 8요소와 거래란 일상에서의 거래와 회계에서의 거래, 그 다음 거래의 종류 3가지,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다음에 혼합거래 요거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